이번 시간은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는 흑백 텍스처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사실 같은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무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최근에 PBR 텍스처를 많이 사용하면서 노멀 맵이나 디스플레이먼트 텍스처를 디스플레이먼트 맵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V-Ray 디스플레이먼트 텍스처에 대해서 매뉴얼적인 거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적인 부분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대충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장면에 플랜을 만들고 플랜에 V-Ray 재질의 이렇게 PBR 텍스처의 하이트 맵 혹은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V-Ray 재질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먼트 맵 슬롯에 연결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맵에서 어마운트가 지금 100이기 때문에 10 정도로 낮춘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로 렌더링 해보면 이런 느낌이 렌더링 됩니다. 디스플레이먼트는 기본적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를 만들면서 경계 부분을 보게 되면 텍스처에 의해서 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범프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실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볼까요? 똑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수정 명령으로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3D 매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평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2D 매핑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D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2D 매핑으로는 그 느낌이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3D 매핑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면이 꺾여져 있다거나 이럴 때는 3D 매핑을 사용하시면 돼요. 평면일 경우에만 2D 매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재질에서 디스플레이스 맵을 끄고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인스턴스 연결하고 어마운트를 3 정도로 해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V-Ray 디스플레이먼트는 장면이 가지고 있는 측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어마운트는 3mm 정도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서 렌더링 했던 느낌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뷰포트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찾고 싶을 때는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찾으시면 빠르게 원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링 잘 사용하시고, 저는 강의 때문에 그냥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3D 매핑을 살펴볼게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매핑 좌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매핑을 잘해야 V-Ray 디스플레이먼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평면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죠. 밑에 플랜 위에 UVW를 적용한 다음에 UVW의 크기를 조절하면 렌더링을 했을 때도 밑에 있는 매핑 좌표가 있으니까 그 매핑 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가 적용돼요. 모디파이어 스틱은 가장 위에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밑에 매핑 좌표가 있고 위에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가 있으면 밑에 있는 매핑 좌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마운트를 줄여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꺾여 있는 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때는 3D 매핑을 사용해야겠죠?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불필요한 면은 삭제하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들게요. 모서리 부분을 챔프할 겁니다. 그리고 UVW는 박스 같은 경우는 위에 면 하나 그리고 이 측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언랩 UVW로 기본 박스가 가지고 있는 UVW 상태를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서리 부분이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할 때 열리게 돼요. 그런데 매핑은 연결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언랩 UVW에서는 아래쪽에서 맵심을 보이지 않게 하고, 녹색이 보이지 않죠? 폴리곤을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필 부분에서 펠트 맵을 실행합니다. 스타트 펠트하고 릴렉스에서는 기본 스타트 릴렉스 한 다음에 OK 합니다. 맵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어레인지 엘리먼트에서는 팩 노멀라이즈 혹은 팩 커스텀을 해서 맵 한 장에 맞춰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텍스처를 여기도 사용해 줄게요. 인스턴스 연결하고 3D 매핑으로 렌더링 해봅니다. 언랩 UVW를 했지만 모서리 쪽을 보면 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런데 처음에 박스가 가지고 있던 그 모서리, 그 부분은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3D 매핑에서 아래쪽에 있는 Keep Continuity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 옵션을 사용하면 무조건 붙어버리고 타일을 표현한다거나 돌을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도 어떤 맵이든 모서리는 다 붙어있는 걸로 계산해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되죠.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 에딧 폴리 위에 에딧 노멀을 실행하고 노멀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유니파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서 그대로 레ን더링 해보면 모서리가 붙어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Keep Continuity를 사용하지 않아도 붙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박스 형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건축 작업을 한다고 하면 카메라에서 보이는 부분, 이렇게 혹은 저 옆에, 이쪽 옆에, 저 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통은 이 박스를 펼쳐서 매핑을 하게 돼요. 현재 상태로 매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맵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타일링을 조절하고 이런 느낌이죠. 그럼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 그리고 이 모서리는 다 보이잖아요. 이럴 때 얘를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하게 되면 이 모서리가 모두 열리게 돼요. 이 맵을 끄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맵을 보게 되면 검정색과 흰색이 있어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사용되는 텍스처에서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회색인 거죠. 회색부터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이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에서 인버트하고 이렇게 벽돌이 흰색이 되어야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모서리가 확실하게 열리는 게 보이죠? 이 모서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3D 매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Keep Continuity 이 옵션을 사용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쉽게 연결하는 건데, 그래도 맵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언랩 UVW를 하는 거죠. 오픈 UV 에디터를 하게 되면 그냥 박스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언폴드 매핑으로 열게 되면 박스가 펼쳐지게 돼요. 박스는 모서리가 제대로 붙어 있을까요? 제대로 붙어 있지 않죠? 모든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이번에는 폴리곤으로 다 떨어뜨린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엣지를 이용해서 카메라에서 보이는 엣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이 엣지죠? 이 엣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티치 셀렉티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되는 오른쪽 폴리곤이 와서 붙게 돼요. 이쪽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죠. 여기도 역시 스티치 셀렉티드를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면이 와서 붙게 됩니다. 붙이면 맵이 다 연결된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된 폴리곤을 여기가 맵 한 장이기 때문에 맵 한 장이 반복되게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키워주면 매핑이 계속 연결되는 상태로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연결되죠. 만약에 뒤에까지 갈 일은 없잖아요. 뒤까지 카메라가 한 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있는 엣지도 스티치해서 연결해 버리시면 돼요. 이럴 일은 없지만 맵이 반복되겠죠. 어디를 봐도 다 연결되는 박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V-Ray 디스플레이먼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면이 커질수록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하려면 작업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요소가. 디스플레이먼트도 그렇고. 근데 V-Ray 디스플레이먼트도 렌더링 사이즈가 커질수록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게 돼요. 디테일을 더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V-Ray 디스플레이먼트 계산 방식이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픽셀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렌더링 했을 때 4픽셀을 계산하는 거랑 2배, 3배, 4배 켜졌을 때 4픽셀을 계산하는 건 달라요. 디테일은 더 디테일해지지만 렌더링 시간은 끝없이 늘어날 수도 있죠. 계속 계산하는 그런 상태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V-Ray 디스플레이먼트 같은 걸 많이 사용한다 여러 곳에. 그랬을 때 픽셀을 따로 조정하거나 여기서 혹은 렌더링 할 때 세팅에서 디폴트 디스플레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은 보통 렌더링 할 때 디스플레이먼트가 있으면 모든 장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먼트를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서 지정한 픽셀 값으로 렌더링을 하게 돼요. 작게 렌더링 할 경우에는 4픽셀로 얘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장면이 커져서 A1이 되건 A0가 되건 이랬을 때는 이 엣지의 길이를
늘려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커질수록 조금씩 늘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그 크기에 해당하게 연습할 때 봤던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커졌을 때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 원하는 느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픽셀 값을 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플랜에 다른 맵을 하나 적용해 볼게요. 이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 타공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UVW를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지금 검정색이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렇게 타공이 만들어집니다. 렌더링 옵션에서는 원래대로 4픽셀을 바꾸고 렌더링 해 볼게요. 여기서 타공 형태를 만들 건데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원형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워터 레벨이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 레벨을 사용하게 되면 0 부분부터 아래쪽은 물체가 없는 상태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공되어 있는 판을 모델링 하기도 해요. 타공이나 반복되는 형태를 표현할 때 모델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 Shift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Shift는 만약에 이렇게 2D 벽면이 있는데, 혹은 바닥면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렌더링을 했더니 너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럴 경우에 물론 모델을 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세한 값을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Shift를 이용해서 위로 올릴 수 있고 아래로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체 위치가 살짝 안 맞을 경우 V-Ray 디스플레이먼트 때문에 입체적으로 표현되면서 약간 부족하거나 프레임보다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밑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Shift로 원하는 위치로 조정해서 렌더링을 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때 Shift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Subdivision 타입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그래서 보통은 2D 매핑, 3D 매핑을 사용하는데 3D 매핑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3D 매핑을 사용하시면 엄청난 작업을 하고 막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무 작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V-Ray 내용으로 만나요.